에너지가 패권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인 측면이고, 진짜 큰 기회는 뭐냐? 그 좀 전에 사우디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또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원래 저도 진짜 사우디는 정말 완전 미국 편, 정말 극친미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우디랑 원래 주변 나라 중에 이제 막 이란 이런 나라 사이 안 좋았잖아요. 이라크도 옛날 미국 전쟁할 때도 막 사우디가 완전 미국 편이었고. 근데 갑자기 지금 막 서로 막 으르렁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여기서도 사실 미국이 너무 여유를 부렸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영국이란 나라는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게 했지만, 미국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본인이 이렇게 정말 되게 잘났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네. 때문에 이게 저는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사우디를 잃고 중동에 대해서 거의 질서 유지를 하던 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셰일 혁명 때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셰일 혁명이요? 네. 셰일 가스도 있고 셰일 오일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프래킹 업자라고 불러요. 이게 파쇄하는 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두꺼운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될까 하다가 모험적 투자자들이 성공하면서 진짜 대단해요. 미국의 네. 어떤 이런 프론티어 정신. 격자 정신은, 야, 이런 걸 성공, 진짜 소름이 쫙 돋을 만큼, 진짜 그 스토리 읽어보면 진짜 영웅들이에요. 그건 언젠가 한번 네.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겁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아져서. 네. 자, 이게 셰일 덕분이에요. 왜냐면 컨벤셔널 오일, 이 전통적인 오일이 하루에 400만 배럴 생산을 하는데 800만 배럴은 셰일 오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셰일이 얼마나 미국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냐를 보여주는데요. 되는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진짜. 땅을 봤더니 셰일이 나와. 와, 진짜. 그래서 이 셰일이 나온 이후의 미국과 그 전의 미국은 같은 슈퍼파워라도 진짜 질이 달라요, 진짜. 엄청난 진짜 에너지가 정말 패권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셰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중동 때문에 쩔쩔매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기름 주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가 패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면 달러도 중요하고 에너지도 중요하고 물류가 중요한데, 에너지가 이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다 중동이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니, 그렇죠. 여기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원을 때려박고 있었거든요. 근데 셰일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죠.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유지하려고 예를 들어 10조를 쓰고 있다. 네. 근데 내가 셰일이 나왔는데 계속 10조를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중동이. 거죠.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셰일 혁명이 시작되니까, 야, 내가 이거를 우리 국민들 세금을 써가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우리 병사들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거를 내가 뭐 계속하냐. 우리들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네. 석유 순수출 국가가 곧 될 건데, 이렇게 오바마는 생각한 네.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중동에서 손을 떼고 싶으니까 이란 막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시켜서 사우디랑 이란이랑 좀 견제하는 관계로 만들고, 이런 뭐 복잡한 막 고차원의 방정식을 했더니, 이란이라면 철두철미한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가 사우디인데,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사우디에서 오바마 패싱을 했었어요. 와, 열받아서 진짜요? 이씨 그러면서 열받았고, 네. 그다음에 9.11 테러 관련해서도 이거 오바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의회가 9.11 테러 책임 규명해야 된다고, 사우디 끝까지 파보자. 왕가가 혹시 돈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니, 사우디를 진짜 분노하게 만들 일들을 오바마 대통령 때 계속 한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진짜 열받겠네요.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부글부글 하고 있었죠. 그래,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뀔 줄 알았더니 웬걸 트럼프 대통령도 더해. 가성비, 여기는 진짜 돈만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우디에서 어떻게 발을 빼나, 중동에서 어떻게 발을 빼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우디에 무기는 잔뜩 팔아먹고, 그 다음에 진짜로 사우디가 원하는 거 계속 안 들어주고, 더군다나 시리아 철군 과정에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막 철군할 수도 있네? 동맹이다가 갑자기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라는 공포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줬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더 심하게 했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한테 너 국제적으로 왕따 만들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짜증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자신감. 야, 내가 셰일이 있어 이제.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동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발을 뗐고 거기에 벌써 여러 대통령들을 계속 보내면서 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놈이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사우디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미국에 쌓여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생기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걸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구나. 온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사우디가 미국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억하심정을 많이 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잘났던 셰일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사우디한테 저렇게 막 일방적으로 당해? 막 주먹 싸우고 간 다음에 무시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아주 묘한 상황에 지금 미국이 처했어요. 물론 셰일 오일 계속 나와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부터 어떤 정책들을 썼나를 보면 미국이 왜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딱 취임하자마자 국유지에서 더 이상 원유 개발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거의 취임하자마자. 자, 이 정책이 한 석 달만이었는데도 이게 왜 충격을 줬냐면 이제 프래킹 한다는 거, 이게 파쇄를 해서 셰일 오일을 개발한다는 게 진짜 여전히 모험이에요. 이 땅 밑 아직 다 몰라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땅 밑을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파쇄해서 들어갈 때마다 진짜 모험심 가득한 진짜 미국의 개척자들이 개척을 하는 건데 이것도 위험한데 이제는 정부 리스크가 생긴 거죠. 월가에 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돈을 줄 때 야, 제가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이걸 규제를 하면 어떡하지? 아니, 돈 안 줄래. 진짜로 월가 전체에 이제 프래킹 업자한테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투자 안 해. 이게 정말 아주 딱 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안 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강하게 그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이 정책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대로 가면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진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거라고 보니까 근데 뭘 했냐?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 앞으로 전기차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량의 21년 기준으로 2%가 전기차인데 이걸 2030년까지 50%로 바꾸겠다. 진짜 과감하죠. 훌륭하다고 봐야죠. 지구를 위해선. 근데 이게 세계를 위해서 옳은지는 지금 보셔야 돼요. 또 하나가 태양광인데 지금 현재 태양광이 전체 미국의 전력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40%로 바꾸겠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서 40%를 간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13년 만에 이게 갈 수 있나? 진짜 걱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해놓으면 원유 개발업자 그리고 셰일가스를 개발하든 셰일 오일을 개발하든 아니면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란 나라는 국제적으로 규범을 정하는 나라고 원칙을 정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 태양광으로 바꾼다며? 다 전기차로 바꾼다며? 그러면 앞으로 석유를 새로 유전을 개발하면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죠? 이게 문제예요. 물론 석유화학 제품도 있지만 이거 원유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원유는 역시 에너지인데 문제는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원유 개발업자, 컨벤셔널 오일이라 그래서 전통적인 원유 개발업자, 셰일가스가 아닌 걸 그렇게 부르는데 요게 유전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리냐? 최소 3년. 그리고 5년 정도 걸려요. 탐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 5년 걸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5년 뒤에 첫 원유가 쫙 뿜어져 나오면 막 박수 치겠죠. 우와, 신난다 하겠지만 그걸 10년, 20년 계속 팔아먹어야 이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겠죠. 수가 있는데. 근데 2030년이 되면 전기차를 50% 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발전도 다 태양광으로 바꾼다 그러면 원유를 앞으로 할 이유가 없네요. 5년 개발해서 한 10년, 20년 팔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쫙 이제 원유가 나오면 전기차로 다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최악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신규 유전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감하고 있습니다. 폭감. 급감이 넘어서 폭감. 제가 폭감이라는 표현을 폭락. 이게 급감이 아니다. 폭감이다. 폭감. 그래서 없어.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전 사우디든 아니면 프래킹 업자들이든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금 있는 걸로 최대한 뽑아먹자.
가는 거 길게. 새로 개발을 하지 말자.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머릿속에 공감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규 유전 개발이 탁 멈추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우디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지겠네요. 굉장히 세진 거죠. 자, 이제 태양광으로 다 언젠가 가버리면 약화되겠지만 거의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또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에서 그 가스랑 석유 그거를 안 하겠다고 일단 한 상태니까 유럽도 엄청 의존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우디가 지금 그래서 이제 입김이 세진 거네요. 네, 그런 입김도 상황에서. 세졌고, 근데 사우디가 그러면 되게 유리한 상황이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사우디 입장에선 불안하죠. 빈살만 왕세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2030년 되면 나 이제 석유 누구한테 팔아? 지금 기존 석유도 못 팔겠는데? 아. 이런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내로 이 싸움에서 뭔가 하여튼 얻어내지 못하면 사우디도 끝장이에요.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생각해보세요. 바이든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이 정책들이 대부분 얼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사실상 사우디랑 경제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게 만들면 2030년대가 되면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약소국으로 변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했을 거고 이게 진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되게 공포로 몰아넣었을 것 같고요. 사람이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공포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지금 국제 질서에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게 사우디에서 감산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표면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고 이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부분이 영향을 줬는데 아니 비싸게 잘 팔리는데 왜 감산을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이런 배경에서 결정이 됐던 건가요? 그 감사는 뭐 성과가 없었지만 사우디 네. 입장에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정치적 이 어떤 세력이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세면 셀수록 사우디 힘드니까. 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더 가속화될 거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약화되고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옛날처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석유로 돌아간다. 네, 네. 그래버리면 사우디 입장에선 지금 사우디는 저는 한 10년도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속도라면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한 2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으니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했을 거고 그 200만 배럴 감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더 괴롭게 만들려는 목표가 있었겠지만 지금 중간선거 결과가 최종적까지는 나오려면 아직 한참 걸리겠지만 네, 네. 지금으로 볼 때는 성공을 못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선방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선거가 또 미국 민주당이 선방을 한 거군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런 에너지 전쟁에서. 이거 이만큼 있는 얘기를 이렇게 네. 딱 질문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원전 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지만 네, 네. 답변은 미국 얘기로 답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미국의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신재생으로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네. 이대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번에 기후 변화에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직접적 타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미국은 뭐 허리케인 왔다 그러면 그냥 지금 초토화가 되니까 지금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빨리 바뀌어야 되죠.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원전, 풍력, 태양광. 네. 네. 근데 하나하나 다 어려워요,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원전부터 얘기하는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네, 미국 네. 입장인데 미국에서 원전이 싸지가 않아요. 되게 안 싸요? 비싸요. 네. 원전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전으로 지금 발전하는 게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화석 연료보다 싸죠. 원전이 싼 이유는 비싸요? 딱 이겁니다. 네. 원전은 처음에 건설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요. 네. 근데 운영 비용은 거의 안 되죠. 근데 원전이 최근 한 30년 동안 선진국이든 어디든 새로 건설하는 게 별로 없어요. 최근 특히 한 20년은 거의 건설한 게 없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자, 근데 건설비만 많이 들고 운영비는 거의 안 드는 이런 원전의 특성상 30년 전에 물가가 얼마나 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건설 비용이 30년 전인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도 대부분 막 30, 40년인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비가 거의 지금 물가 수준으로는 거의 하나도 안 들었으니 이 원전은 운영비는 별로 안 드니 원전이 되게 싸게 느껴지죠.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신규 원전으로 새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싸냐 비싸냐가 문제인데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 원전은 현재 태양광이나 아니면 화력보다 비쌉니다. 화력보다 비싸요? 네, 지금 새로 짓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올랐죠. 와.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안전 규정을 스스로 다 엄청나게 강화해 놓은 겁니다. 뭐 진도가 뭐 7일까지 견뎌야 되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이걸 훨씬 더 강화를 해버렸다. 네. 그러면 벽에 들어가는 시멘트도 달라지고 모든 건설 비용이 다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짓는 신규 원전은 굉장히 비싸고 더군다나 이제 소형 원자로 이제 SMR 같은 경우도 아직은 개발되는 기술이라 이게 돼봐야 되는 거지 네.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전으로 이제 미국도 이제 이것도 자꾸만 지으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원전 단가가 비싸진 가장 큰 이유 하나는 그동안 선진국 중에서 원전을 지은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프랑스를 제외하고 원전을 새로 지은 나라가 별로 없어서 원전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많이 지으면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 미국도 이제 시험적으로 지긴 하지만 이걸 여기 주력으로 삼기에는 현재로서는 아주 부담이 어렵다. 된다. 예. 네. 풍력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여전히 비싸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을 4에서 40%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아주 태양광은 전 세계적 유행이군요. 유행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한참 한 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태양광을 선택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하는 거랑 미국이 태양광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제가 미국에 이제 중서부를 차 몰고 쭉 한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쭉 가는데 사막이 지평선으로 쫙 있어요. 거기 태양광 발전소를 봤는데 진짜 구름 한 점 없고 여기는 하루 종일 비도 안 내리는 곳에 막 지평선으로 보일 정도로 태양광 발전소가 쫙 깔려 있는 거죠. 여기 효율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한 효율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태양광이 미국에서 굉장히 쌉니다. 발전 단가가 의외로. 그래서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태양광을 선택한 것까지는 좋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면초가 함정에 빠진 건 뭐냐. 이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이미 선점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또 잘해요? 네. 태양광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인곳 단계도 있고 웨이퍼 단계도 있고 이런데 가장 심한 게 이제 인곳하고 웨이퍼 단계 이런 건데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게 인곳 같은 경우에 95%, 웨이퍼 단계에서 97%를 갖고 있어요. 야. 그리고 최종 모듈 단계도 71%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조되는 공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공정마다 다 중국이 먹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갑자기 4에서 40%로 늘리려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막 우후죽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9월 달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잔뜩 생겼습니다. 미국에. 왜냐하면 원래 그게 동남아시아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껍데기를 딱 까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중국산 안 돼. 우린 중국산으로 절대 태양광 안 해. 그러니까 공사 중단. 납품 안 돼. 너 왜 이거 중국산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뭐 중국산으로 납품했어. 스탑.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지금 빨리 태양광으로 간다 그러면서 저 사우디하고 척지고 그다음에 지금 프래킹 업자들이 더 이상 지금 셰일가스 개발 못하게 이거 완전히 동기부여를 그냥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태양광으로 막 빠르게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태양광이 다 중국산이에요. 야 이거 머리 아픈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이 이제 위기와 도전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회가 다 있어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위험한 요소는 저는 이제 태양광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리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대한민국의 공장을 안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리백은 신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여기 신재생에너지에 원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원전으로 만든 전력으로 반도체는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물론 안 지켜도 되지만 그걸 안 지킨 글로벌 기업은 제가 보기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냐? 7%. 이게 얼마나 전력량이 적은 거냐면 삼성전자 하나가 그만큼 1년에 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그죠?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바우처 형태로 이제 사면 되는데 바우처로 이걸 이제 우리는 태양광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신재생이에요. 라고 하는 증명으로 바우처를 사면 되는데 그 삼성전자 하나가 다 사면 끝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한 거의 200개가 여기 동참하겠다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은 앞으로 새 공장을 짓겠다? 안 짓겠다? 어느 쪽으로 보셔야 돼요? 안 짓겠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신재생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미국 얘기 말씀드렸어. 태양광 단가가 이미 엄청나게 싸졌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 미국은 사막에 그냥 비 한 방울 안 오는 데다가 태양광 쫙 다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일단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미국하고 달라요. 그리고 해 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좀 해가 좀 길어지면 비 오죠. 장마철 있죠. 맞아요. 태양광으로 어떻게 생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으로 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풍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단가가 좀 안 맞아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게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려면 네. 수소 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빈살만도 뭐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냐면 빈살만이 또 갖고 있는 자원이 있죠. 사막 자원을 갖고 있어요. 아까 미국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사우디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지으면 하면 되는구나. 네네 생산 단가가 다르겠죠. 이거 진짜 맘먹고 제대로 지으면.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태양광 단가가 다른 그런 날씨도 이제 자원인데 사막도 자원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제 사막 자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해적 케이블로 끌어올 순 없잖아요. 네. 요걸 수소 형태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요걸 다시 LNG선에 실어 나르는 것처럼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액화 수소를 실어서 한국에 옮겨와서 다시 기화시켜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요 액화 상태로 뭐 사용하든지 뭐 기술은 네, 이제 앞으로 네, 네. 어떻게 될지 뭐 기화를 시킬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 수소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네. 우리도 아리백이 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리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건 미국이 일부러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공장 뺏어오게요. 네. 우리나라 공장 다 뺏어오고. 자,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인 측면이고 진짜 큰 기회는 뭐냐? 태양광이 그동안 우리가 왜 죽었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태양광을 네. 살리고 우리나라 태양광은 원래 중국보다 훨씬 앞서갔었지만 그 보조금 공세에 결국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바이든은 이걸 40%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껍데기 다 벗기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그나마 남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딱 이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맘먹고 지금 태양광 하면 이 미국하고 협력해야 될 게 그냥 지금 뭐 전기차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설비를 만들게 해야지. 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자기네 나라에다 하라고. 만약에 미국에다 전부 다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에만 공장을 설비를 만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협상력을 갖고 있고 우리만큼 그래도 기술력을 아직 보존을 살짝 하고 있는데 많이 못하고 있지만 이미 보조금 때문에 다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만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삼을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근데 이번에 공장 뺏어가지 마. 너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공장 다 가져갔잖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진짜 협상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외교력과 그냥 경제 전략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회죠. 야, 사우디랑 미국이랑 싸우는 거에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까지 다 영향이 있네요. 네. 네. 에너지가 미래입니다. 이게 진짜 3대 기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패권 구도가 바뀝니다. 이거 태양광이, 그리고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패권 경쟁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나랑 안 좋은 애인데 우리 집 기름을 우리 집 연료를 쟤한테만 받아온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갖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앞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로보틱스 온갖 걸 생각하시지만 로봇. 네. 네. 잘 생각하면 그거 다 에너지 없이는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도 보고 전투 로봇 같은 것도 우리가 뭐 가끔 동영상 보면서 네, 와 맞아요. 신기하다 네. 로봇 기술이 저기까지 갔네. 자 이거 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또 배터리도 필요하고. 근데 이 에너지가 바뀔 때마다 사실 패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달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느냐. 물론 수많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영국이 갖고 있었기도 했고 영국이 정말 전략을 잘 세운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 석탄이 많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였던 게 옛날에는 이런 석탄을 운송하는 비용들이 다 비쌌죠. 왜냐하면 산업혁명 초기에는 뭐 철도도 거의 없었고 처음 증기관차 만들고 뭐 이러던 시절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운송비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석탄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이 영국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뒤에도 영국이 석탄을 통해서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굉장히 쥐락펴락했던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패권을 뺏어올 때 물론 이제 뭐 그때 이제 파운드와 패권을 달러로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 무기에 석탄을 뗐더니 이게 탱크가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석유로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적당히 뭐 1, 20%가 아니라 거의 뭐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미국이 전 세계 산유량의 거의 절반, 뭐 또는 3분의 2까지 차지한 적 맞고,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록펠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왕. 네, 석유왕.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면서 석유 산업 주도하고 이럴 때 에너지 구조를 미국이 가져가면서 자국 에너지를 잘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그 뒤에 미국 다음에 개발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걸 미국이 탁 치고 들어간 게 1970년대에 사우디하고 미국이 서로 협정을 맺죠. 사우디의 안보를 우리가 지켜줄 테니 너희는 앞으로 석유를 팔 때 반드시 그 가격을 달러로만 표시하고 달러로만 팔아라. 이게 미국이 에너지와 그 통화까지 다 갖게 되고 달러를 갖게 되고 또 하나가 물류를 딱 이 중동 지역을 딱 장악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 딱 군사적으로 장악했죠. 네. 제가 아까 패권을 장악한데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딱 장악하면서 패권 국가가 된 건데 야.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패권을 미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주식 투자도 이게 1, 2년 단위의 주식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알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더 뜰지 메타버스가 더 뜰지 이런 건 맞아요. 모르지만 에너지는 아예 패권 구도를 바꾸기 때문에 에너지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워렌 버핏이 잘 보세요. 그나마 최근에 투자한 건 오직 석유 회사뿐이다. 쉐브론이나 아니면 이런데 옥시덴탈 이런 데다가 페트롤리움 같은 데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분이 석유값이 오를 거고 뭐 이런 뭐 계산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에너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게 뭐 유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 그냥 오늘 하루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에너지의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전통적인 에너지에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에너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에너지도 가늘고 길고 계속 갈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세상이지만 라디오를 여전히 듣듯이 네, 전통적인 에너지와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모든 것을 신경 써야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 투자 측면에서도 앞으로 패권 전쟁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네.